지금 이렇게 두 군데 이상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그 아주 불길한 기사가 나와죠. 미국은 세계의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미국이 중동에 또 발을 담그는 순간 중국은 대만 침공의 기회로 볼 거다. 이제 미국도 두 군데 신경을 분산시키니까. 이 기사까지 나와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작년에 그 우리나라 탈중국 논의가 왜 나왔냐면은 대만에 대한 위기를 하나의 임박한 파국이라고 본 겁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만 위기론이 더 커지죠. 미국이 두 개의 전쟁도 감당 못하는데 세 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뉴욕타임즈가 전곡을 딱딱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인도 태평양, 특히 동북아에서 대만 해협 사태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힘의 공백을 한국, 일본이 메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제가 굉장히 수상하게 보는데 이 정부의 안보 정책이 동맹 정책에 큰 변화가 예견된다. 예를 들면 유엔사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 해협 대비 후방사령부 이렇게 개편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번에는 뭐 때문에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일 그 빈축을 사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자, 작년에 그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라든가 G20 회의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 일부 외신 보도가 뭐였습니까? 저기 그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한국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지고 전념하는 듯한 모습이 서방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세계가 극심한 우려와 고통에 놓여 있는 이때 굳이 카타르, 사우디를 방문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저기 원유 에너지 협력, 전기차, 바이오, 수소 요런 어떤 그 양해각서를 약 40여 건 체결한 거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숨겨진 하나가 뭐냐 하면은 무기 수출입니다. 우리나라 방어 무기 중에 청궁이라고 지대공 요격 무기가 있는데 이걸 사우디에 팔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때 단적으로 비교하면은 최근에 독일 숄츠 총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해 가지고 설득했지 않습니까? 지상군 작전 하지 마라. 인도주의 작전 하지 마라. 우리는 과거에 유대인을 박해한 가해국으로서 이제는 유대 국가에 용서를 구하고 같은 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독일은 또한 정의로운 국가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중동 평화에 그 노력을 하는 정상회담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더군다나 사우디 카타르가 중동에서 가장 친팔레스타인 국가인데 예. 카타르가 초기에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 규탄 성명서를 냈어요. 이게 미국을 자빠지게 만들었다고. 거의 친하마스 아니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다고요, 미국에서. 아니 그러면 진작에 이런 회담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정세가 좀 이상하면 조정을 해야 되는 전 거 아니에요? 조정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전혀 그거 무관하게 가가지고 여기서 이런 어떤 그 양해각서 수출 논의한다는 거는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빈축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우디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하고 사이가 멀어지면서 그 우리가 눈독을 들이는 네옴시티에 대한 투자에서 미국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도 확신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믿고 사우디에 그런 어떤 거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 이번에 오라고 굉장히 독촉을 한 거는 사우디 측이에요. 예. 투자를 받으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언론 기사는 다 투자 유치를 예. 받아왔다 그러는데 이건 다 일종의 보도 이렇게 자료에 현혹된 거죠. 예, 끼워 넣기 하는 거고. 지난번에 빈살만 우리나라 오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래가지고 무슨 뭐 거대한 도시 만든다고 하는데. 네옴시티. 예. 그거는 그때 기업인들을 초청한 거는 네옴시티에 투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사우디가 왜 절박하게 한국을 요구했겠냐는 거예요. 그건 투자 받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MOU 이 얘기는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액세서리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나오는 무기 수출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민감한 예. 문제예요.
지금 이걸 갖다가 저기 뭐냐. 그래서 공개도 못했어요. 또 논의를 했다 그랬는데 무슨 무기를 파는지는 공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민감하게 얘기가 돼야 되겠냐고.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럼 국방장관 정도 보내면 됐지. 예? 그나저나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다음 달에 또 나갑니다. 아페코 회의 있잖아요. 돌아오자마자 또 출국이에요. 이번에는 미중 정상이 다 오니 안 갈 수 있습니까? 아, 이번 같은 때는 에이펙은 가야지요. 그런데 그냥 느낌인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외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비비까지 이제 넣고 난린데 그게 외교 중독증, 일종의 정상 외교 중독증세. 이제는 거기서 마약 같아가지고 떼어나질 못해요. 적당히 조율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래. 거기가 어디라고 합니까 지금? 가면은 대접 받으니까 그렇죠. 예. 스트레스 안 받고 사진 찍고. 예. 쇼핑하고. 참네. 이번에도 그 사우디 가서 그 명마 구경하고 이게 뭡니까? 그 유적지 가가지고 칼춤 구경하고 그다음에 저기 사우디산 그 아랍의 명마라고 그거 김건희 여사가 사진에 많이 보이던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말 구경하러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그래? 그 사진을 꼭 공개해야 됩니까? 아마도 김건희 여사를 위한 그 퍼포먼스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걸 가서 보더라도 좀 조용하게 우리는 이렇게 하러 갔다라고 해야지. 그걸 뭐 자랑할 거라고 내 보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 보고 아주 껌뻑 죽던데 그럴 정신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럴 정신이 있다는 게. 그리고 중동 평화에 대해 한마디도 못 하잖아. 한마디도. 저기 뭐냐 그 중동의 평화에 대해서 글로벌 중추국가라 그러면 한마디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각적인 휴전을 하라든가 뭔가 인도주의 위기를 막자든가 뭐 한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구경해요. 말구경. 말을 맙시다. 다른 얘기 하지요. 국민의힘에서 오늘 혁신위원장 발표를 했는데 이뇨한 교수를 혁신위원장 발탁했잖아. 그래요? 네, 술 말술이에요 거기. 연희동에서 만나요 우리. 만나보시면 어때요? 털털하고 소탈하고 리버럴하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조금 건강 문제로 요즘은 술을 자제하고 있었어요. 술을 잘합니까? 이제 완전히 꽐라돼 있으면 또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맥주 먹으러 가자고. 그렇구나. 아마 윤 대통령하고 술 친구하기 딱 좋은 역시. 그래서 친해졌나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 사람이라서 말이 이제 전라도 사투리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리버럴이고 북한에 대해서 협력주의자고 화해주의자. 우리 김 의원님하고 술 친구시구나. 아니 그 북한 문제나 들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서슬프로 할 때도 북의 의료 지원을 관철시켜낸 아주 뚝심 있고. 그다음에 또 국방부 병역문화위원회 때도 저하고 같이 위원회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단히 해박하고 그래서 그런지 9.19 합의 무력화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지금 이것도 강서 보궐선거의 후폭풍입니다. 그 9.19 군사 합의 무력화가 하반기 이념 전쟁의 최전방의 의제였다고 원래가 이걸로 뒤집어 엎으려는 거였거든. 종북 세력 뭐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하고 갈라치려는 게 이거였다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건데요. 인요한 교수는 이제 뭐 지금 뭐 호남 출신이고 김대중 대통령 존경했고 5.18 때 통역했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보수 쪽하고 이렇게 행보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왔다. 그 전부터 이제 조율이 됐겠지만 북한을 계속 돕지 않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하고는 기조가 다른데 그러면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프레임이라든지 또는 대북 관계 이런 것까지도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시는 거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 인요한 김한길 투톱 체계. 여기에서 일단 대통령의 이념 지형을 재구성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그 다음에 저기 당의 공천 문제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국힘은 아무리 인요한이라도 개혁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냐면 대통령이 소모적 이념 논쟁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 세력으로 리버럴이 등장해서 일정 정도 대통령의 이념 지형을 구성하고 새로운 인재 영입 쪽에 그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신당 창당의 전위대까지 노릇을 해주는. 만약에 그 플랜이 있다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이게 바로 신한국당 모델의 이제 신당을 깊이 들여다 볼 거라고. 국민의힘 갖고 되겠냐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인요한 김한길은 일종의 어떤 청산 세력, 그 기존의 어떤 국민의힘에 대한 청산 세력의 한 축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MB 계열이라든가 그 지금 어떤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 신주류 측에 대척되는 지점에 그 하나의 어떤 균형추 노릇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무게를 두고 대통령은 이제 양날의 칼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12년 대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하고 비슷한 성격이다. 예. 결국 대선 막판에는 다 내쫓지만은 그때 중앙대 이상돈 교수라든가, 또 지금 이준석 대표라든가,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을 외치고, 경제민주화를 외치던 그 시기하고 비슷한 형태의 어떤 새로운 진영 갖추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자유한국당 내 수구 세력들하고 일종의 어떤 균형추 역할을 하게 해서 이 시소를 평평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런 기획에 이제 김한길, 인요한 두 톱이 될 거다. 그리고 인요한 교수가 그런 면에서 유달리 좀 에너자이틱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인요한은 자기 식대로 끌고 나가려고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일회용 반창고 노릇할 인물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어쩜 저한테 연락 올 수도 있어요. 도와달라고. 제가 신중해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좀 기대를 갖습니까? 인요한 교수 주변에 내가 아는 진보적 인사들이 많아요. 주로 우리가 술 친구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김한길 위원장이 뒤에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가 이제 보수 정당 내 리버럴 그룹이다. 하나의 정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